This is a fake app. Please go to Suno. 안녕하세요, 비행둥입니다. 오늘은 국토종주 후일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국토종주를 시작한 계기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캠핑의 한계를 느낀 점도 있어서 이제 도보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자전거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차피 자전거를 산 김에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국토종주가 유명하더라고요. 어차피 마음 먹은 거 바로 하자 해서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종주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먹은 거 어차피 바로 하자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바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체력적으로 실제로 가능할지 먼데 한두 번 정도 다녀와 보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자전거 구매하고 2주 만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계획이 이제 텐트를 들고 가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밤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자고, 낮이 되면은 텐트를 걷고 바로 출발하고, 이런 게 첫 번째 계획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령상 그 노지 캠핑이라고 부르죠. 아무데나 텐트를 치는 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변에서 치는 거는 하천법이나 관련법에 좀 저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곳들을 다 피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캠핑장을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캠핑장들 가격이 모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캠핑장들 보통 한 45,000원, 5만원 이 정도 가격인데 모텔이 5만원이거나 더 싼 경우도 많아서 솔직히 좀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체력 회복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역도 아니고 여주 가는 길이었는데, 근처에 여기다가 텐트를 쳐도 되겠다 싶은 장소들이 좀 있어서 첫날에는 그렇게 텐트를 피칭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몸의 피로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텐트랑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간 게 큰 후회가 되더라고요. 자전거에 이제 리어백, 그다음에 시포스트백, 그다음에 프론트백, 그리고 제 등에 메고 간 배낭까지 해서 무게를 다 합치면 얼추 한 16에서 18kg 정도 많고 무거운 짐을 제가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쉽지 않았고, 특히 어필에서는 지옥을 맛봐서 타고 가는 것보다 거의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되는 부분은 너무 마이너한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빵꾸나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화령에서 다운힐 내려갈 때 이 타이어가 거의 녹다시피 해가지고 타이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어떻게든 문경까지 들고 가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16인치 바퀴에 맞는 타이어가 문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상주까지 확인했는데도 상주에서도 그 바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하지 못해서 그 종주가 그대로 끝나버릴 뻔했던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종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메이저한 자전거, 우리 유명한 삼천리 같은 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일반적인 로드나 MTB 하이브리드 바퀴 커다란 거, 그런 걸로 시도할 것 같습니다. 700m. 육체적으로는 매 순간 맨날 힘들어가지고 언제가 특히 힘들었다고 하긴 그렇고요. 어필 같은 경우도 저는 대부분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폭염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챙겨온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걸 아껴 먹다가 탈수가 왔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날 때쯤에는 무릎이 회복이 안 돼서 무릎이 잘 안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은 실은 충주에서 핸드폰 고장 났을 때가 멘탈이 제일 나갔습니다. 충주 탕금내에서 수안보로 넘어갈 때, 그때 길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핸드폰은 고장이 나서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수안보로 가는 길에서 도로를 잘못 타서 이게 그대로 그 한 2, 3km를 탕금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탕금대로 돌아간 이후에 이거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수안보로 먼저 이동을 한 후 이 숙소를 잡고 다시 충주 시내로 돌아갔는데, 거기도 되게 멀었고요. 또 숙소를 수안보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수안보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두 번째는 그 자전거 고장 났을 때, 뭐 빵꾸 나고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그걸 이제 자전거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멘탈이 좀 나갔습니다. 그때는 종주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자전거 사장님도 이 자전거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힘들게 낸 시간인데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자전거를 사서 이제 상주까지 왔지만, 아마 그때 포기를 했었으면은 인생에 큰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 이제 코스로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화령 뭐 이런 어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낙동강 구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화령을 넘어서 이제 문경 세제길이 끝나고 이제 상주 상풍교부터가 낙동강 길의 시작인데요. 그때가 저가 한 4일차, 5일차 이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보급이 거의 없습니다. 보급도 거의 없고, 지금 제가 다닌 구간이 600km인데 이 낙동강 구간이 한 300km 정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진장 길어요. 정리하면 보급도 안 되고 길기도 엄청 길고 태양은 뜨겁고 완전히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았어요. 내리막이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일 좋았던 길은 이제 한강에서 빠져나와서 팔당대교를 지나서 양평까지 가는 그 길이 제일 이뻤습니다. 이쁘기도 이쁘고 이제 보급도 많아서 쾌적하게 갈 수 있었고요. 500m.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는 그 충주 수안보에서 이제 이화령 휴게소까지 코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긴 어필이기도 하고, 당시 올라갈 때는 비도 내리고 날씨가 안 좋았는 상황인데요. 비 맞아가며 이제 힘들게 페달도 밟고, 페달 밟다가 안 돼서 자전 끌고도 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이화령 정상은 정말 아름다웠고 성취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성비 좋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20대 중반 이후로 뭐 운동 같은 거는 하나도 한 적이 없고 자전거도 거의 안 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있고 포기만 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 종주를 성공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누구나 이 곡도 종주라는 거는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을 이제 시작과 끝을 가로질렀다는 상징성도 있고, 또 중간중간 여러 변수들을 맞이하면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란 잘 익었네.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캠핑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는 꾸준히 좀 타주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벗어나서 구리시에 도착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짐은 최대한 가볍게,
자전거는 매지한 걸로.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훨씬 더 편안한 종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 많이 드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free with real soon SUNO. Do not settle for this fake clone app. Make music for free on Suno.com or find our iOS app at Suno.com/iOS Android app at Suno.com/Android. This is a fake app.